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분기 주요 국가들의 집값 상승률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글로벌 금융 안정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의 올해 1분기 주택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9.4% 올라 30년 만에 가장 빠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가산금리를 일제히 올리고 있습니다.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은 해당 대출에 대한 위험성을 그만큼 높게 본다는 의미로 신용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매나 주식에 투자했던 영끌, 비투족들의 대출 상환 부담이 갈수록 더 커질 전망입니다. 8개월째 줄곧 상승세를 보이던 코스피 지수가 7월 들어 하락세를 보이면서 증시 호황이 끝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올해 팔아치운 국내 주식이 7월 말 기준 이미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를 보이면서 호황 종료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현대차의 아이오닉5와 테슬라의 모델 Y 등 주요 전기차 모델이 인기를 끈 덕분으로 해석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 장 출발합니다. 수정입니다. 오전장에 한번 고비가 있었던 양시장은 현재 다시 장 초반만큼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시장 현재 0.5% 안팎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탄력이 아주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 방어 역할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호재가 부재한 상황인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수 줄지 않고 있고요. 또 자산시장에 대한 우려감으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증시입니다. 지수의 신고가 경신에도 7월 한 달 동안 정말 힘드셨을 텐데 8월장은 어떤 분위기가 또 연출이 될지 저희와 함께 8월 시작을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고민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될 예정인 저희 무료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전문위원님, 정재훈 전문위원님의 시크릿 원정대 전국 투어 1탄인데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강연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시크릿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방청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어떤 분위기인지 또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상승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장중 한때 하락세가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오름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하락하는 업종이 상승하는 업종보다 많아서 상승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0.55% 오른 3,21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3,200선 현재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보시죠. 코스닥 현재 0.57% 오른 1,037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기관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기관 6,205억 원 매수세 보여지고 있고요. 개인은 3,641억 원, 외국인은 2,508억 원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장중에 매도 전환했네요. 현재 477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41억 원, 외국인은 551억 원 현재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오늘 상승한 업종과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코로나19 백신 관련주, 원격 진료 관련주, 반도체주가 있습니다.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남북 경협주, 면세점 관련주가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백신 관련주들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27일째 네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미국도 하루 만에 코로나 확진자 수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화이자와 모더나가 이후에 공급하는 코로나19 백신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이야기 나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국내 mRNA 관련주들도 오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14%대 급등세 보여집니다. 19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바이오 3만 5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35% 오름세고요.
있는데요. 셀리드 현재 8%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아이진 현재 36,800원, 2.79% 상승세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원격 진료 관련주들도 소폭이지만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비대면 진료 방안을 검토하는 등 원격 진료 도입에 대한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또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까지 출시가 되면서 오늘 다시 한번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3%대 강세고요. 92,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라이프 시멘틱스 국내 최초 메타버스 원격 진료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요. 현재 장중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0.65% 오른 15,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오팩트도 1.52%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대형 반도체주들 오늘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7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메모리 반도체 업종의 피크아웃 논란에도 불구하고 110억 달러 기록하면서 역대 7월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이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 보여졌는데요. 또 삼성전자는 지난 2분기 반도체 매출액이 인텔을 제치고 세계 1위 자리를 다시 한번 탈환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강세 흐름 보여졌습니다. 현재 0.76% 오른 79,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1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3%대 강세 흐름이고요. DB하이텍 64,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5.57% 오름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테스나 현재 4.72% 오른 5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하락하는 업종과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북 경협주 보겠습니다. 연일 강세 흐름 이어오던 남북 경협주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한국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라는 발언과 함께 오늘 낙폭 보여지고 있습니다. 남해화학 7%대 낙폭이고요. 경롱도 7%대 내림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16,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신석재 2,905원에 거래되고요. 7%대 하락세입니다. 신원도 7%대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2,1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인디에프 1,600원에 거래됩니다. 6%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면세점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면세점주 오늘도 낙폭 그려지고 있는데요. HDC는 장중에 상승 전환을 했고요. 호텔신라 1%대 밀리고 있습니다. 92,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세계 265,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0.38% 하락세고요. 현대백화점 0.75% 밀린 7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로는 인터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야놀자가 인터파크 인수전에 뛰어든다라는 소식과 함께 강세 흐름 보여졌는데요. 인터파크 장중에 15% 넘는 오름세 기록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9.85% 오른 9,26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적인 업종과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부분이 일부 제약 업종들의 상승세 보여지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하락하는 업종들은 역시나 그전에 상승했던 종목들의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상승세를 띠고 있는 양시장이긴 하지만 좀 안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먼저 객장 상황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LG화학, SK하이닉스, DB하이텍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젠, JC스메디칼, 알테오젠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심텍, 클래시스, 카카오게임즈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집중적인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좀 수급적인 특징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쪽으로도 또 상승세 나오고 있고 앞에서도 살펴봤다시피 삼성전자가 지금 인텔을 제쳤다라는 소식에 또 오늘장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또 역시나 좀 작은 테마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하는 업종들 있는데 오늘 시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한마디로 오늘 전반적으로 관망 장세가 펼쳐지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증시에서도 지금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좀 경신을 하면서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지금 시장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이제 지수 업종 상승보다는 아무래도 코로나 확산 또 이제 이번 주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관망 장세가 펼쳐지면서 소강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약 업종이라든지 엔터주, 반도체 업종 같은 이러한 업종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그 외에 또 업종이라든지 종목들은 또 하락하는 종목이 지금 오늘 상승 종목 수보다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금 시점 개별 업종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관망 장세 이어지고 있는데 역시나 철저하게 개별 장세, 종목 위주로 대응해보는 시장 전략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번 한 주간의 이슈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8월에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이슈도 크래프톤 상장과 관련된 청약 이야기들이죠. 이번 주에 계속해서 하반기 기업 공개 슈퍼위크가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한 주간의 이슈들 정리해 주시면서 또 전략까지 좀 챙겨주시죠. 예, 일단은 오늘 잘 아시다시피 크래프톤 청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내일까지 이제 청약이 이제 마감을 하는데요. 오늘 게임주들 상대적으로 엔터주들에 비해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크래프톤이 상장되고 청약이 되고 상장이 된다라면 포트폴리오 상에서 기관들의 관련주들의 어떤 재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더군다나 크래프톤의 현재 지금 전반적인 밸류에 대한 논란들, 이런 것들이 현재 게임주들의 약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찾기는 어렵습니다만 싸이월드가 복원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된다라면 싸이월드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다양한 아이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주를 찾는 노력들도 일부 좀 시작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월 초기 때문에 항상 발표되는 지수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미국의 변이 바이러스 논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조업 지수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궁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화요일 날 내일은 소비자 물가 동향이 나옵니다. 현재 지금 오늘도 우유 가격의 상승, 그다음에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소비자 물가가 과연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현재 물가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현재 지금 주가에서 일부 소비재들에 대한 향방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일 날 같은 경우 미국의 서비스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줄줄이 수요일부터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SK IET, 즉 SK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수요일 날 몰아서 발표를 하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합니다. 크래프톤의 상장 이후에 카카오 게임즈의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규치가 주목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6월 무역 수지가 나옵니다. 현재 지금 미국의 어떤 금리라든지 환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재 지금 무역 수지에 따라서 과연 무역 적자인가 흑자인가에 따라서 또 달러화의 움직임, 또 규치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목요일 날 우리나라에서는 대거 엔터주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CJ E&M이라든지 스튜디오 드래곤, 하이브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발표가 되기 때문에 엔터주들의 향방에 대한 부분들 규치가 주목되고요. 서울 반도체의 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역사적인 카카오뱅크 상장이 있습니다. 지난주 월화 IPO 이후에 이번에 상장이 되는데 과연 어떤 가격을 형성할지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뭐 맥스처럼 따상을 기록할 수 있을지, 뭐 일부 증권사의 예측처럼 상장 직후에 가격이 하락하게 될지 이런 것들은 그때 가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까지는 예측 불허의 상황이고요. 많은 분들이 청약을 한 것으로 좀 미뤄 짐작하는데 오늘 이제 기사가 나왔죠. 2,700주를 좀 받으신 분들도 있다. 170억을 투자하셔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까지 관심이 집중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상장 이래 카카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카카오 실적 발표가 있는데 뱅크 상장과 맞물리면서 카카오의 전반적인 실적, 최근에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카카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방향이 다시 변동성을 나타낼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롯데케미칼도 금요일 날 실적 발표를 합니다. 현재 화학주들의 전반적인 슈퍼사이클 논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과연 롯데케미칼이 어떠한 대응을 하게 될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또 한 번 시장이 분주해질 예정인 것 같습니다.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이렇게 상장하는 종목들, 청약과 지금 청약이 시작되고 상장하는 종목들도 있고요. 수요일, 목요일에는 대형 기업들이 실적 발표 나타날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시장 주목해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증시 인사이트로 이어집니다. 네, 한 주간의 증시는 어떻게 이어질지 또 월요일에 전략을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이지한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8월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좀 불안감은 증시에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상승하다가도 또 한 번 이렇게 고꾸라지는 모습을 장 중에도 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부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떤 점들을 체크해보고 시장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여전히 이제 우리 시장은 상당히 수급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이번 주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이제 선물 등락에 따라서 오늘도 역시 시장이 좀 좌우되고 있는데 이번 주 증시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초반은 중국의 규제 리스크 관련된 여진 그리고 진행 상황에 따라서 우리 시장 등락이 갈릴 것 같습니다. 주 후반부로 넘어가면 미국의 고용 지표에 따라서 등락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섹터들의 흐름도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에 아무래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 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주 초반 어떤 흐름을 보이느냐. 그리고 주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미국의 고용 지표와 관련된 부분에서 경기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마도 이 두 가지 섹터의 운명이 각각 좀 다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를 좀 보시면은 지금 현재 지난주에 급격하게 중국 증시 영향을 하락했던 부분은 지난주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하고 상승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중국의 규제 관련된 부분이 파장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이 지금은 갑론을박이 상당히 치열하게 좀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에서는 이번에 사교육이나 플랫폼 관련돼 있는 영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중국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일부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대전환 시점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경제 체제 전반적으로 크게 바뀌는 한 획이다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는데 다소 가장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중국의 규제 관련 리스크가 마무리 국면이다라고 봐야 될 시점은 역시 서방,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이나 유럽의 시각이 아니라 중국의 이제 내부적인 시각인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중국의 내부적인 시각이 지금은 조금 더 합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주에 중국의 시장이 급락한 이후에 커다란 변화는 중국 정부의 뉘앙스 변화인데요. 특히 중국 정부가 두 가지의 지금
과시적인 행보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중국 관련되어 있는 투자 기관들, 우리로 치면 증권회사, 은행 관련되어 있는 각 장들을 모두 소집해서 이번 증시에 대한 폭락의 반응은 제한적이다. 추가 규제 조치가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플랫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전부 소집해서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 오라라는 교보성 메시지를 준 부분인데, 이 두 가지의 사항을 본다면 적어도 중국 정부가 이번 사태의 확장을 바라고 있지는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중국 정부의 권위를 세우는 선에서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고, 플랫폼 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자전거력은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제재 수준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은 아마도 이번 주 초반을 지나면서 중국 규제 관련된 리스크는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테크 관련된 기업과 일부 이제 사격 관련된 업체에서 과연 이제 우리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결국 이제 이 파장이 어느 정도 우리 시장에 미치냐인데, 직접적인 파장에 대한 부분이 이미 이제 제한적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중국 관련되어 있는 ETF, 특히 항생테크를 비롯해서 홍콩 쪽에 걸쳐 있는 ETF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과 그다음 중국 관련 있는 펀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대응일 건데, 지금 현재 장기적인 관점으로 진입을 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번 기회에 출렁거릴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좀 보시고, 다만 ETF 관련된 부분은 플랫폼 기업들이 상당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시해드렸던 전략은 하락 기간 중에 절반 정도의 물량을 청산, 나머지 절반은 플랫폼 기업과 관련이 없는 쪽으로 같이 밀려서 내려온 다른 섹터 종목들로 추가 매수해서 비중은 유지하되 포트의 일부 포트를 일부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를 해드렸고, 지금은 그런 부분으로 보신다면 크게 무리가 없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중국 규제 관련 리스크가 계속해서 여전히 나오고, 오늘 장중 등락을 보더라도 중국이 하락 출발할 때 우리 시장은 큰 폭으로 다시 하락 전환, 중국이 다시 상승 전환하면 다시 우리도 상승 전환, 거의 중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등락이 나오는데, 아마 이제 이런 현상은 지금 이제 수급이 부재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후반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이제 이번 주 초반이 지나면 이번 주 후반부터는 다시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미국 증시가 지금 현재 고점권에서 일정 부분 소강 상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굉장히 고점에서 강한 모습이고, 특히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과 반도체를 비롯한 일부 경기 확장과 맞물리면서 실적이 급격히 좋아지고 있는 IT 섹터들이 동시에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 6일에는 미국의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예상이 한 78만 8천 건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충족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실업률을 예상치는 이제 5.7%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크게 멀어지거나 어느 정도 부합이 되면 증시는 오히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고, 다만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시장의 등락이 갈릴 수 있는데, 이 고용지표가 예를 들어서 잘 나오더라도 테이퍼링 압박을 좀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증시는 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결국에는 증시의 지금 이제 심리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6일 발표되는 고용지표에 따라서 아마 단기 등락이 갈릴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아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경계성 있게 대처하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로 한번 활용해 볼 부분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물 변동성에 따라서 이번 증시가 계속 바뀝니다. 오늘도 지난주 금요일 외국인들이 무려 13,000계약에 이르는 선물 매도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다시 만계약을 환매하면서 거의 지금 현재 선물업은 동시 만기 때나 나올 만한 외국인들의 선물 움직임이 지금 매일매일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속칭 부르는 웹도덕 현상인데, 결국은 이제 이런 웹도덕 현상이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마도 8월 초 정도까지일 것 같고요. 이번 휴가철이 끝나면 주식 쪽에서 본격적인 액팅 물량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초반 잘 넘기면서 미국의 고용지표 확인하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부정적인 악재가 정점을 이룰 때 시장은 바닥을 잡을 수 있다. 이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 투자로 삼을 수 있는 투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지금 시장 이렇게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도 발표 좀 기다려보면서 잘 살펴보면서 너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의 수급을 주시를 하면서 어쨌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아서 좀 관심 가지고 있는 섹터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 이제 미국의 몇 가지 종목을 잠깐 좀 보면 지난 6월달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시장이 한번 출렁거렸고 이 부분은 이제 원자재 급등락에 따라서 시장이 인기를 좀 눌려진 부분이 있는데 이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IT 종목이냐 IT 성장 종목 혹은 전기 관련 있는 종목이냐는 이분법 시각을 그 전에 많이 가져갔었습니다. 2월달 이후에 좀 고착화된 현상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이분법보다는 실적이 경기 확장과 맞물리면서 좋아지느냐 여부에 따라서 반도체를 비롯한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기가 확장되니까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지금은 어떤 IT 성장주냐 혹은 경기 관련주냐 나는 이분법보다는 어느 섹터가 실적이 좋아지느냐 펀더멘탈적으로 레벨업이 되느냐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주 초반에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눌려질 수 있는 구간인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미국의 뉴코어라고 우리로 치면 포스코 같은 종목인데요. 철강구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보면 지금 현재 6월달 시장이 급락한 이후에 거의 V자인 반등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는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원자재 급락 이후에 거의 V자인 반등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 철강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보면 미국 시장은 이제 직전 고점에 거의 다다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중국 쪽에서는 철강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이루어지면서 공급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중국 관련되는 철강 종목들은 대부분 위치가 직전 고점을 넘어가 있는 이미 직전 고점을 넘어가 있는 위치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시장들은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바닥을 좀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미국의 다른 한 종목을 보면 DR 호턴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미국의 건설주를 대표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좀 보시면은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바닥을 다지고 지금 이제 V자 형태 반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은 IT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중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경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는 철강이라든지 기계라든지 건설과 같은 기초 확장 섹터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 시장에서도 역시 이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차트는 철강 업종 차트입니다. 철강 업종 차트를 지금 잠깐 보시면은 이전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 5월달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바닥권에서 잘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특히 이제 7월달 넘어오면서 2분기 실적이 불을 지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철강 업종들을 본다면 2분기 실적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고 결국에는 원자재 가격 급락을 제품 가격 인상으로 반영할 수 있느냐 여부를 놓고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포스코가 2조 2천억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런 논란을 잠재우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접근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제 이런 종목들이 아마 이번 주 초반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주 초반에 경기에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철강이나 기계나 건설 자재, 이런 쪽으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기술적으로 본다면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상승했던 종목들이 이번 주 초반에 좀 눌릴 수 있는 위치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눌림 구간을 좀 활용해서 이런 종목들을 포트에 편입시키거나 추가로 매수하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경기 관련된 이런 철강과 기계, 건설 자재 섹터들은 2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은 상당히 담보되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이 바뀌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펀더멘탈과 수급이 다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지금 장기 유치 금리가 지난번 급락 이후에 1.2%대에서 1.3% 이 사이를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 이제 이 구간에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점진적인 상승 형태로 좀 간다면 인플레이션 수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시장을 좀 다시 끌고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8월 초에
이 종목들이 지난 실적 시즌 반등 이후에 눌림목에 들어오는 요 구간에서 한번 추가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전략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주는 주 초반 조정을 받는 철강, 기계, 건설 쪽의 흐름을 좀 집중해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철강주들 좀 살펴보자고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철강, 기계, 은행, 반도체까지도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으로 좀 짚어주실 만한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략은 이제 좀 전에 말씀했던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결국은 이번 주 초반에 이제 경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보시면은 포스코나 두산바케 경기 관련되어 있는 확장된 종목들이 좀 눌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장기국채 금리가 소폭 하락하면서 끝이 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눌린 구간을 만든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두산바켓이나 포스코 그리고 건설 자재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이번 눌림목이 아마도 8월 초에 형성되는 눌림목이 최근 중기 바닥을 형성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포스코를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이 종목이 고점을 5월 달에 형성한 이후에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압박을 받으면서 지금 좀 내려왔는데요. 이 종목의 수급이 바뀌는 시점을 좀 보시면은 최근 이제 1개월에 들어오면서 수급이 좀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포스코가 계속해서 좀 조정을 받을 때는 단기 매물 압박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최근 1개월 동안 포스코는 외국인들이 한 60만 주 이상 매수를 하고 있고 기간도 한 18만 주 여주 매수를 하면서 포스코가 가격대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 물량이면 적지 않은 물량들이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 관련된 종목들은 지난 실적 발표,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수급이 바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외국인이나 기관은 이런 경기 관련된 종목에서 실적에 대한 논란이 2분기 실적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그 2분기 경기 정점론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경기 정점론과 관련되어 있는 우려감이 나올 때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6월, 7월 수출 관련되어 있는 실적이라든지 생산 관련해 있는 지표들을 본다면 지금 현재 더할 나위 없이 지금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수급과 연결되지 못하면서 시장이 단기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2분기 실적을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바뀌는 쪽이 결국은 3분기, 4분기 주도주로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오늘 말씀드렸던 철강 기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이제 은행 업종들도 지금 보시면은 계속해서 단기 부침이 상당히 많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 국채가 조금씩 밀리면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영향을 좀 받고 특히 이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부분이 조금씩 딜레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조금 고점에서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그 은행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은 우리가 이전에 금리가 인상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올 때 인플레이션 수혜주 혹은 금리 인상 수혜주로 은행이나 증권이나 보험 같은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증권이나 보험을 매수하기는 업종 자체의 모멘텀이나 펀더멘탈상으로 어렵다 본다면 지금 현재 이 은행 업종은 여기서 계속해서 들락날락 고점과 저점을 반복적으로 형성하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조금 일부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쨌든 경기는 확장이 되는 테이퍼링은 진행이 될 것이고 금리 인상은 진행이 될 것인데 그런 고비마다 금리 인상 시기로 가는 그 눌림목에서 계속해서 수혜주를 어느 정도 포트에 가지고 있어야지만 장기적인 포트를 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수혜주, 인플레이션 수혜주 중에 하나인 은행업종을 일정 부분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요 구간에서 역시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주 투자 전략은 주 초반에 철강이나 기계, 은행업종들이 조정을 받을 때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단기 관점에서 매수한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업종이 IT 업종입니다. IT 종목에 대한 부분인데, IT 업종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경기와 관련된 부분, 특히 장기국채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소랑선례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여전히 지금 현재 7만 원대, 8만 원대 회복을 못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SK 하이닉스가 4%에 가까운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종목들, IT 종목들이 최근에는 반등을 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미국 IT 종목들에서 어떻게 보면 비대면 관련된 쪽이 상당히 주류가 있었다면 테크 관련된 종목 반도체 쪽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 바닥을 좀 잡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거래량들을 만들면서 잡아가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이제 경기가 조금 더 이분법 논리에서 벗어나서 확장되는 시기로 간다면 IT 성장주나 경기 관련된 보다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 증시도 이번 주에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최근에 지금 SK 하이닉스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1월달 이후에 조정을 많이 받았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반등권에 들어와 있는데 불구하고 IT 종목들은 여전히 바닥권에 좀 머물러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경기의 정점론과도 일부 연관이 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반등을 느껴주는 이유가 결국은 지금 이제 경기 확장에 대한 불확실성인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완화가 되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 증시에서 보시면 AMD를 비롯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와 연관되어 있는 종목을 찾는다면 물론 삼성전자가 해당이 되겠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조금 고전을 겪는다면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은 후공정 쪽으로 후공정의 장비 혹은 테스트 업체 혹은 패키징 업체 쪽으로 주목해서 이번 주에 보신다면 단기적인 수익을 좀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역시 IT 소재와 관련된 쪽은 여전히 꾸준히 좀 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경기 관련된 철강 기계, 은행 쪽에 단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고 단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IT 업종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공정 관련되어 있는 업체 그리고 IT 소재에 관련되어 있는 업체 쪽으로 좀 추격해서 보신다면은 이번 주 전략은 좀 잘 세울 수 있다. 전략 후광의 형태로 좀 보시고 시장을 너무 겁내지 마시고 지금은 아마도 악재가 쏟아지는 뉴스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인데 이런 뉴스가 정점에 달할 때가 시장이 바닥을 형성할 수 있고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시기에 시장은 바닥이 형성됩니다. 그 부분들을 보시면서 너무 시장에 대해서 겁을 내지 말고 매수해야 될 부분, 진행해야 될 부분들을 차분하게 진행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전략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전약 후강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눌림을 좀 잘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지한 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계속 시장 대응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0082로 이지환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노란 톡방 참여 가능한 링크 저희가 답장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이지한 위원님과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고 시장 대응 전략 매주 같이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이지한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미스터 복광으로 이어집니다. 미스터 복고왕의 김혜연입니다. 서울경제TV 밤방송이죠. 주유소에서 현재 8분의 위원님들이 포트를 복구시켜주고 계신데요. 매일 오후 12시 30분을 기준으로 어떤 분이 가장 높은 누적 수익률을 달성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분이 1위를 차지하셨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3위 이주연 위원님께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현재 총 누적 수익률 95.24%고요. 전일보다 5종목이 더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 보시죠. 허반석 위원님께서 2위 차지해 주셨습니다. 현재 2, 3위의 총 누적 수익률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95.48%의 총 누적 수익률 달성해주고 계시고요. 전일보다 6종목이 더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1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 정재훈 위원님께서 차지해 주셨습니다. 1위 자리 방어해 주셨고요. 현재 총 누적 수익률 110.76%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한 종목이 더 잘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는요, 오늘 오후 12시 30분 기준 개별 종목의 수익률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정재훈 위원님의 한라홀딩스가 11.9% 달성하면서 5위 자리 차지했습니다. 한라홀딩스 최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또 저평가가 됐다라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들 나오고 있죠. 4위는 LX세미콘이 13.28% 수익 달성하면서 4위 자리 차지해 주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되려 수익성이 개선이 됐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3위는 허반석 위원님의 삼성 SDI가 차지했습니다. 현재 수익률 15%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2위는 박원재 위원님의 솔루스 첨단 소재가 17.09% 수익 달성하면서 2위 차지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외국인들의 수급이 2차 전지 소재주들을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최근에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1위는 허반석 위원님의 CJ제일제당이 차지를 했습니다. CJ제일제당 오늘 강세 흐름 나타났죠. 현재 수익률 20.38%고요. 코로나19 여파로 밀키트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또 강자인 CJ제일제당이 배송 지역을 확대하고 또 100여 종의 신제품을 개발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네, 다음 110%대 총 누적 수익률을 달성하신 정재훈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1일에 편입된 종목 한국전력 4%대 수익 달성하면서 익절했습니다. 엑세스바이오 17.46%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포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비트컴퓨터와 HLB 20% 넘는 수익률 달성하면서 현재 포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대 엘리베이와 아난티 오늘 남북 경협주가 낙폭을 보였는데요. 여전히 긍정적인 수익률 챙겨주고 있습니다. 5월 18일에 편입된 현대 엘리베이 현재 6.35% 수익권입니다. 5월 25일에 편입된 종목 한라홀딩스 현재 11% 수익 달성해주고 있고요. 아난티 10% 수익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화공영 현재 1.82% 플러스권입니다. 명신산업 7월 28일에 편입된 종목이고요. 현재 9%대 수익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12시 30분을 종목 기준으로 전 종목이 현재 플러스권을 기록하고 있는 정재훈 위원님과 또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샵 0082번으로 정재훈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말고 많은 문자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복구왕이시죠. 허반석 위원님의 주유소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18% 수익 챙기면서 포트 제외가 됐습니다. ISC 12%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익절했습니다. 우양 역시 12.85% 수익 달성하면서 포트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CJ제일제당 오늘 강세 흐름 나타냈죠. 현재 20.38% 수익 챙겨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하겠습니다. 삼성 SDI 5월 6일에 편입이 됐고요. 15% 수익 달성하고 있습니다. 5월 27일에 편입된 종목 이마트 현재 9%대 수익입니다. 이마트가 오스템파마와 손을 잡고 덴탈케어 시장 공략에 나선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요. 6월 10일에 편입된 종목 오리온 현재 0.43% 수익권입니다. 오리온이 경쟁력 있는 신제품들을 출시를 하면서 간편 대용식 카테고리를 확장했죠. 덕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5%대 상승한 호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에스코넥 현재 0.7% 수익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확인하겠습니다. 7월 8일에 편입된 종목이죠. SFA 현재 0%대 손실 구간이고요. 7월 15일에 편입된 종목 KH바텍 현재 1%대 수익 달성하고 있습니다. BH 현재 5%대 수익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허반석 위원님과 전화 연결해서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익 잘 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8월 2일에 또 편입된 종목이죠. BH가 오늘 장중에 5%대 강세 흐름이 보여졌고 또 CJ제일제당도 오늘 시세를 뿜어냈는데요. 이 두 종목에 대한 자세한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BH는 제가 18,000원에 편입을 시도했다가 한 호가 차이로 6월 달에 편입을 하지 못했던 기업이었고요. ISC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도전 끝에 매수가 19,000원으로 BH를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습니다. 바로 지난주 목요일 장에서 제가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장중 6%대 고가를 좀 찍고 있는 흐름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관련해서 늘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 하단에서, 차트상 추세 하단에서 접근을 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시끌벅적한 가운데 아이폰 13이다라는 신모델 출시를 앞두고서 이미 7월 15일 고가를 찍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접근을 하지 않고 늘 나만의 세워놓은 그 기준 안에서 그 기준에 부합한 기업들에 접근을 하고자 하는 노력과 스터디가 늘 필요하다라는 말씀 반복해서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방송에서나마 제가 시청자분들께 꼭 강조드렸던 부분들은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인가, 그리고 이러한 상승 추세를 이어갈 만한 미래 가시적 모멘텀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BH는 이렇게 대바닥을 형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본다면 이러한 추세선이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선 가운데에 이제 이 추세선, 중복되는 추세선에서는 매수를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컨센서스 상회가 여지없이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주가도 좀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6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양의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반등의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IT 휴대폰 부품 관련 쪽 산업들이 이제는 저점을 찍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좀 회자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 가운데서도 OLED 패널과 그리고 주 기판을 연결하는 RF PCB 기판을 생산하는 BH 쪽에서는 폴더블 폰과 아이폰 13 신모델 출시 모두 동시에 수혜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까지도 함께 일어나면서 좀 강한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유소 포트폴리오 중에서 또 상승이 좀 있는 기업이죠. CJ제일제당입니다. 주로 적은 기업에서도 수익률이 적더라도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고, 수익률이 크더라도 수익 실현을 안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8월에 캐치프레이즈를 허반석의 모멘텀 투자에서는 크게 보라라고 좀 잡았습니다. 주가 지수 자체의 방향도 그리고 기업의 실적도 더 넓고 더 깊게 봄으로써 수익도 크게 보자는 의미로 크게 보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CJ제일제당은 언택트와 컨택트 모두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택트는 HMR, 냉동 간편식품 시장의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이고, 컨택트로는 조미료의 원료인 핵산,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고요. 사료 첨가제, 아미노산 수요도 강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오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좀 그려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방송에서 매수가를 약 40만 원으로 드렸습니다. 그 추세선에서도 이렇게 맞아떨어졌던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이 구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를 보시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는다. 그리고 CJ제일제당의 신성장 동력으로 본다면 원재료 가격의 상승을 판매 가격으로 전가시킬 수 있는 섹터 중에 조금 더 유망한 섹터가 음식료 섹터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글로벌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슈완스 지분 추가 인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신선장 동력으로 신약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첫랩 지분을 다시 인수함으로써 신약 섹터로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미는 모습입니다. 7월 공포를 기회로 삼고 8월 좋은 가격에 싸게 기업을 매수할 수 있었다면 CJ제일제당의 흐름처럼 크게 보고 수익 극대화 한번 이루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도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이어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시세를 분출했던 두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위원님과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운영하면서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허반석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위원님과 대화 나눠볼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문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미스터 복구왕 순위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밤 주유소에서는요, 또 이정수 위원님과 김범준 위원님이 출연을 해서 좀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 들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미스터 복구왕이었습니다.
네, 미스터 복구왕까지 살펴봤습니다. 양시장 그래도 현재 상승 탄력을 더 키워가고 있으니까요. 과연 마감장까지 이 분위기 이어나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종목 상담 잠시 후에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고민 있으신 분들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을 승부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이 되는 시크릿 강연 저희가 지금 접수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시크릿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참여 가능한 티켓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시크릿 강연에 궁금하신 분들 많은 참석, 참여, 문자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